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축구 전술의 큰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술이라는 이 큰 판이 바뀌면서요. 어떤 포지션은 막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이 됐다가 사라지고 또 어떤 건 아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포지션들의 흥미진진한 진화 그리고 도태의 역사를 파헤쳐볼 겁니다. 네, 축구 포지션의 변천사를 보면요. 진짜 한편의 생물 진화 다큐멘터리 같아요. 생물 진화요? 네, 규칙이나 유행하는 전술 같은 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거기에 적응한 포지션은 살아남아서 여러 모습으로 분화하고 적응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현대 축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포지션인데 그 당시에 완전 영웅이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가장 먼저 윙하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고전적인 느낌이 막 나는데요. 맞습니다. 20세기 초반 축구를 지배했던 2-3-5 소위 피라미드 포메이션의 핵심이었죠. 네, 수비수가 잔 2명에 공격수가 5명이라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수비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포메이션이었어요. 잠깐만요. 수비가 2에 공격이 5이라고요? 그건 거의 동네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그 혼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경기가 운영이 됐던 거죠? 바로 그 혼돈의 중심을 잡아주던 존재가 윙하프였습니다.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 그러니까 하프백 중에 양측면에 위치해서요. 수비 라인이랑 5명의 공격수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연결고리였어요. 연결고리. 현대 축구로 비유하자면 측면 수비수인 풀백, 또 공격적인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다 조금씩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야말로 원조 멀티플레이어였던 셈이죠. 듣고 보니까 거의 사기 캐릭터 아니었나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연결하고 요즘 감독들이라면 진짜 탐낼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아무도 이 포지션을 안 쓰는 거죠? 바로 그 만능이라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거죠? 1925년에 축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칙 변경이 있었거든요. 바로 옵사이드 규칙 개정입니다. 오프사이드.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영원한 숙제 같은 규칙이죠.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공격수가 온사이드 판정을 받으려면 자신과 골대 사이에 상대 선수가 3명 이상 있어야 했어요. 네, 3명이요? 근데 이게 2명으로 완화된 겁니다. 아하! 공격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와, 그러니까 수비수 1명만 제치면 바로 골키퍼랑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군요. 이건 공격수들한테 엄청난 기회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자 모든 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최전방으로 그냥 패스를 막 찔러주기 시작했어요. 네. 기존에 단 2명뿐인 수비수 체계로는 이 공격의 파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양쪽 윙하프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어졌어요. 결국 축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비 숫자를 늘리는, 즉 300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윙하프의 역할이 중앙 수비수와 측면을 전담하는 풀백으로 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규칙 하나가 포지션의 운명을 가른 대표적인 사례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다음 영웅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 드는 포지션? 리베로입니다. 리베로. 특히 황제, 프란츠 베켄바워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역할이죠. 맞습니다.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수비 전술의 대명사, 카테나치오, 그 빗장 수비의 마지막 열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수비수들이 모두 상대 공격수를 한 명씩 따라다니는 맨마킹을 할 때 그들 뒤에 자유롭게 서서 혹시 뚫렸을 때의 위험을 청소하는 최종 수비수였어요. 하지만 베켄바워는 이 역할을 단순한 청소부에서 거의 예술가의 경지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수비 라인 가장 뒤에서부터 경기를 조율하고 직접 공을 몰고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서 공격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유로피언컵 3연패가 바로 그 증거고요. 네, 베켄바워는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려했던 리베로가 지금은 왜 완전히 자취를 감췄을까요? 잠시만요.
그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도 좀 의아한데요. 요즘처럼 공격수들이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하는 시대에 수비 라인 뒤에 자유로운 선수 한 명을 더 두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리베로가 사라진 핵심 이유랑 직결되는데요. 바로 지역 방어라는 수비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아, 지역 방어? 네. 리베로는 모든 동료 수비수들이 선수를 따라다닌다는 맨마킹 전제 하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동료들이 각자 맡은 선수를 놓쳤을 때 뒤에서 처리해주는 역할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수비수들이 선수가 아닌 각자 맡은 공간을 책임지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 대세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수비 라인의 핵심은 유기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옵사이드 트랩 활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구역 없이 뒤에만 머무는 리베로가 있으면 이 라인이 그냥 깨져버려요. 상대 공격수가 전부 온사이드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팀의 수비 전술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역 방어 시스템에선 리베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수비수들 뒤에 멀뚱히 서 있는 셈이니까. 오히려 우리 팀이 한 명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윙하프는 여러 포지션으로 분화해서 유전자를 남겼지만 리베로는 맨마킹이라는 단일 전술에 너무 특화되었기에 그 전문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소멸해버린 겁니다. 정말 극적이네요.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1970년대 요한 크루이프가 이끈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 축구계의 혁명을 일으켰죠. 네. 이 아름다운 축구 철학에도 희생자가 있었다고요. 바로 클래식 윙어입니다. 네, 토탈 풋볼은 한마디로 포지션 파괴 혁명이었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고정된 위치 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철학이었죠. 네, 수비수가 공격하고 공격수가 수비하고. 그렇죠. 한 선수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선수가 즉시 그 공간을 메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클래식 윙어는 설 자리를 잃게 된 거군요. 빠른 스피드로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달리다가 크로스로 올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일한 기능에 충실했던 역할이었는데요. 맞아요. 토탈 풋볼 시스템에서는 모든 선수에게 다재다능함이 요구됐습니다. 수비 가담,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 중앙으로의 움직임,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해내야 했죠. 그런데 측면 돌파와 크로스라는 한 가지 임무에만 고정된 클래식 윙어는 이 유연한 시스템에 녹아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윙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두 가지 큰 진화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직접 슈팅을 노리는 지금의 손흥민 선수 같은 인버티드 윙으로 변모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수비 능력까지 완벽하게 장착해서 측면 전체를 책임지는 윙백으로 흡수되는 것이었죠. 이 포지션은 역할이 재정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칙과 전술, 그리고 축구 철학의 변화가 어떻게 윙하프, 리베로, 클래식 윙어 같은 포지션들의 운명을 갈랐는지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반대로 현대 축구에서 새롭게 떠오르거나 그 중요성이 극대화된 포지션들, 바로 현대 축구의 새로운 설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포지션은 깊은 위치의 지휘자, 레지스타입니다. 아, 레지스타. 수비 라인 바로 앞에서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아하고 창의적인 패스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죠. 아, 레지스타. 이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한 선수가 떠오르네요. 안드레아 피를로. 그렇죠. 정말 우아하고 멋짐이 전시였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딥 라인 플레이메이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위치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냥 더 멋있는 이탈리아 이름 아닌가요? 하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자유도와 영향력에 있어요. 자유도와 영향력.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이클 캐릭 같은 일반적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조용히 공을 순환시키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라면 레지스타는 수비부단에서 거의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 대신 팀 공격 전체를 책임지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팀 전체가 레지스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주변 미드필더들은 레지스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뛰고 수비해야 하고 공격수들은 레지스터의 패스를 받을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하죠. 그야말로 경기의 멱살을 잡고 팀을 지휘하는 역할에 모든 걸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역할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설적인 이름의 공격수, 폴스 라인입니다. 아, 폴스 나인. 가짜 9번이라니 이름부터 흥미롭잖아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니. 이 역할을 완성시킨 선수는 역시 펩 과르디올라 시절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였죠. 네, 메시의 폴스 나인은 상대 수비진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처럼 최전방에 머무는 대신에 미드필드 지역까지 계속 내려오니까요. 그렇죠. 그럼 상대 중앙 수비수는 평생 해보지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선수를 따라 내려가야 하나? 아니면 내 자리를 지켜야 하나? 이 고민이겠네요. 저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메시를 따라 미드필드까지 나가면 등 뒤에 축구장만큼 넓은 공간이 생겨버리죠. 네. 반대로 자리를 지키자니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공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도록 내버려두는 셈이 되고요. 어떤 선택을 해도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딜레마를 이용하는 공생관계가 등장하죠. 메시가 수비수를 끌어내서 공간을 창출하면 그 공간을 파고드는 다른 선수들이 있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섀도우 스트라이커들이죠. 당시 바르셀로나의 페드로나, 다비드 비아 같은 선수들이 폴스나인이 만들어낸 그 틈새로 재빠르게 침투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현대 공격 전술은 단순히 한 명의 득점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간 창출이라는 기능과 공간 활용이라는 기능을 분담하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폴스나인과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날 가장 뜨거운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축구 실험실에서 태어난 것 같은 역할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네, 펩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의 핵심으로 불리는 역할이죠. 이름 그대로 풀백, 즉 측면 수비수가 공을 가졌을 때 측면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즉 중앙 미드필드 지역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역할입니다. 바이에른 미넨 시절의 필립 람이나 맨체스터 시티의 주앙 칸셀루가 대표적이죠. 진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잠도 안 자나 봐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측면 수비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쓴다는 발상은 정말 축구 게임에서만 하던 거잖아요. 파격적이지만 그 전술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중앙 장악입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에 순간적으로 숫자 우위를 만들어내요. 이걸 통해 후방에서부터 훨씬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죠. 둘째는 공격에서의 유연성이겠군요. 풀백이 중앙으로 가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측면 윙거는 상대 수비수랑 1대1로 맞설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치는 바로 수비적 안정성입니다. 수비적 안정성이요? 네.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의 가장 큰 약점은 공을 빼앗겼을 때 역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버티드 풀백은 공을 잃는 중간 이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즉각적으로 역압박을 가해서 상대 역습을 가장 위험한 중앙 지역에서부터 차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네요. 중앙 미드필더 역할과 측면 수비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인데, 가만히 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중앙과 측면을 모두 책임지는 선수. 이거 혹시?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윙어프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화되었던 그 역할이 현대 축구의 높은 기술력과 전술적 지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게 융합되어 돌아온 거죠. 포지션의 역사가 분화와 융합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축구 포지션의 진화 과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규칙 때문에 여러 역할로 분화된 윙하프, 또 새로운 전술 표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한 리베로, 그리고 축구 철학의 변화 속에서 역할이 재정이 된 클래식 윙어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현대 축구는 폴스나인, 레지스타, 인버티드 풀백처럼 고정된 위치가 아닌 유연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귀결은 선수 한 명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지능적, 그리고 신체적 기준이 계속해서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지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현대 축구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포지션의 경계가 계속해서 허물어진다면 미래의 축구는 정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토탈 풋볼의 이상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선수 한 명에게 가해지는 전술적, 신체적 부담이 너무 커진 나머지 90분 내내 모든 것을 소화하는 만능 선수 대신 특정 경기 상황, 예를 들어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꼭 한 골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헤더 전문 공격수처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임무만 완수하는 상황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